안녕하세요. 사슴과 달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중 하나인 햇볕 쬐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햇볕 쬐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음식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섭취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체내에서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햇빛의 자외선입니다. 특히 파장이 짧은 자외선 B가 비타민 D를 생성을 하는데요.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햇빛을 직접 쬐지 않으면 실내에서 간접으로는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생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줘서 뼈를 튼튼하게 도와주고요. 칼슘을 이용해 인슐린 분비의 조절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을 예방한다고 하고요. 면역력을 향상시켜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한 세포 복제를 도와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인지 기능 강화, 우울증 개선, 노화 방지, 탈모 방지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비타민 D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랑 정말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비타민 D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비타민 D 부족을 일으키게 만드는지 또는 비타민 D 부족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만드는지 잘은 모르겠다. 하지만 저 포드맵 시기를 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좋아지고 비타민 D도 개선이 된다. 이런 결론의 논문입니다. 세 번째 논문은 6개월 동안 비타민 D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성인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복용시켰더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좋아졌다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집트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이란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린 논문을 3개 발표하였습니다. 네 번째 논문은 가장 최근에 발표한 논문인데 유러피안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 발표한 영국의 논문입니다. 총 135명을 randomized controlled trial로 실험하여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비타민 D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개선시키는 거랑은 별 상관이 없고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환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도 별 관련성을 모르겠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 네 논문은 특정한 인종, 중아시아 지역에서 발표한 논문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그 논거가 좀 더 맞다라는 식의 논조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또한 제일 많은 표본을 이용해서 실험한 논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비타민 D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비타민 D의 효능을 말씀드리면서 세균의 침투를 막는다 또는 자가 면역을 예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햇볕 쬐는 것의 두 번째 작용은 바로 세로토닌 생성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짜릿한 쾌감 이런 것보다는 좀 은은한 그런 차분한 행복감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돼서 빛이 없어질 때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잘 오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바로 수면 호르몬이죠. 멜라토닌은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밤에 잘 때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로토닌의 생성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밤에 빛을 쬐거나 수면이 좀 부족하거나 수면이 깊지 않거나 이렇다고 하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생성되지 못하여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것이 힘들어지겠죠. 이것은 또한 신체 리듬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낮과 밤의 빛의 작용에 따라서 신체 리듬이 형성되고 그것에 따라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낮에 충분히 햇볕을 쬐지 못하면 낮에는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고 밤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인체 리듬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낮과 밤을 음양이라고 해서 낮에는 충분히 활동해주고 밤에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이 당연히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세로토닌은 앞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스트레스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브레인 컷 커넥션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와 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두 나빠지게 되고 뇌와 장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면은 세로토닌이 잘 생성되고 분비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로토닌이 생성되면 행복해지고 뇌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뇌는 다시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멜라토닌은 세포 손상을 복구한다고 했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도 일정 부분 세포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 손상을 복구시켜주는 멜라토닌 작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로토닌을 이용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치료제도 있습니다. 젤막이라는 약인데 선택적 세로토닌 수용체 촉진제입니다. 이 약은 한동안 부작용 때문에 자진 회수되었다가 다시 재발매되었다고 하는데요. 65세 이하의 변비 동반 여성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제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의 관계에서 일정 부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로토닌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관계는 굉장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햇볕 쬐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예방하고 일정 부분 치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햇볕의 자외선은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쬐일 필요는 없고 햇볕의 색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쐬어주면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얼굴 피부가 걱정이 되신다면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 손발을 최대한 좀 내놓고 햇볕을 쬐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에는 점심 식사 이후에 곧장 들어가지 마시고 햇볕을 쬐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